자, 우리 186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중화 적정이 뭐냐면요. 여기에, 아이고야, 여기에,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염산이 들어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HC. 근데 이 염산이 몰농도가 얼마짜리인지 내가 모르는 거야. 농도 얼마짜리 염산인지 지금 몰라요. 그래서 이 염산이 대체 농도가 얼마짜리일까를 알아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염산이 너무 많아서 다 쓸 순 없고, 자, 이 중에서 조금만 덜어내서 쓰겠습니다. 얘를 비커에 좀 덜어낼 거예요. 뭐 덜어내는 양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저는요, 한 20ml 덜어내서 이제 실험에 쓰겠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염산병에 들어있던 염산을 딱 20ml 재서 덜어낼 때 사용하는 도구 이름이 뭘까요? 딱 20ml만 측정해서 덜고 싶어요. 이때 사용하는 도구. 여기 중화적정은 의외로 도구가 중요해요. 저 20ml 딱 재서 덜어낼 수 있는 도구는 뭘까요? 여기 보시면, 네? 스포이드 안 돼요. 스포이드는 눈금이 없어서 양을 잴 수 없어요. 그리고 그거는 적은 양을 덜어낼 때만 쓸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 보여요? 피펫이라는 도구가 있어요. 스포이드보다 훨씬 긴 유리관이에요. 근데 여기 위에 보시면 손잡이 같은 게 달려 있잖아요. 이게 피펫은 원래 관만 있는 건데, 이 관에 지금 너무 그림이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여기 눈금이 있어가지고 양을 잴 수도 있어요. 요 피펫 위에 이 손잡이를 꼭 끼우는 거예요. 샤프 꼭지처럼. 끼운 다음에 얘를 누르면 얘가 쭉 올라와요. 그래서 눈금, 내가 20ml 덜고 싶으면 20ml 눈금까지 딱 오게 얘를 덜어갖고 이렇게 옮기면 원하는 양만큼 덜어낼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안에 있는 염산병에서 20ml만 덜어내겠다 했을 때 어떤 도구를 쓰는 것이냐. 피펫이라는 긴 스포이드처럼 생긴 도구가 하나 있는데, 걔를 이용해서 20ml를 딱 재갖고 덜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 다음 얘를 갖다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이게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잖아요. 내가 농도 알고 싶은 거잖아요. 자, 염기를 하나 준비합니다. 그래서 염기를 이렇게 눈금이 또 있고요. 꼭지가 달린 도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염기 수용액을 집어넣고 이 꼭지를 열면 쫄쫄쫄쫄 얘가 나오고, 잠그면 얘가 안 나오고, 이런 도구가 하나 있거든요. 끝에 꼭지가 달린 도구. 자, 이게 여기 또 그림이 있어. 여긴 자세하게 좀 있네요. 이게 꼭지 달린 도구예요. 여기 위가 좀 잘렸는데 얘도 위쪽이 길어가지고 눈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열면 안에 있는 용액이 나오고, 잠그면 안 나오고, 이런 도구라서 내가 얘를 열어. 그럼 얘가 쫄쫄쫄쫄 나오면서 눈금이 이렇게 내려가겠죠? 잠궈? 몇 미리 들어갔구나. 이걸 잴 수 있는 도구예요. 이 도구 이름은 뷰렛이라고 합니다. 보이죠? 실제로는 되게 길어요. 끝에 꼭지 달려있고 여기에 눈금이 있어서 얼마나 몇 미리나 넣었나를 잴 수 있는 도구인데, 내가 염기를 하나 골라갖고 이 뷰렛에 넣었어요. 이거는 지금 염산이고, 농도를 모르는 염산이고, 얘는 NaOH라고 합시다. 염기를 하나 갖고 왔어요. 자, 중요한 것, 이 염산은 농도를 모르잖아요. 요 염기는 농도를 이미 알고 있는, 농도가 써있는 염기를 갖고 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예를 들어 0.1몰 농도짜리 NaOH를 내가 실험에 쓰기로 했다. 이걸 찾아와요. 0.1몰 농도짜리. 그래서 뷰렛에 넣어요. 뷰렛에 넣은 다음 꼭지를 열어요. 그러면 이 NaOH가 이제 쫄쫄쫄쫄 하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산에다가 염기를 섞는 거니까 중화 반응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그러다가 중화점에 도달을 시킬 건데, 사실 내가 눈으로 보면 얘가 중화점이다, 잠가야지,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어차피 산염기는 다 색깔이 없는 애기 때문에 중화점에 도달했는지 안 보이는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중화점에 도달했구나를 알기 위해서 미리 여기에 약을 좀 떨어뜨려 놔야 돼요. 산성, 중성, 염기성을 구분하는 약 이름 알죠? 지시약이라고. 지시약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시약 몇 개 좀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 하면 지시약 색깔은 외워야 돼요. 왜냐면 이건 문제에 주어지지가 않아요. 산성, 중성, 염기성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지시약, 여러분 제일 많이 썼던 건 리트머스 종인데, 리트머스 종이는 산에서 푸른 리트머스를 붉게 변화시키면 산이고요. 그러니까 산은 붉은색이고요. 붉은 리트머스 종이가 푸르게 변하면 염기예요. 중성 용액은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화시키지 않아요. 산은 리트머스를 빨갛게 변화시키고 염기는 파랗게 변화시키고. 그 다음 BTB라고 있어요. BTB. BTB 용액은 노초파. 이거는 중학교 때 들어봤을 거예요.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에서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 이제 페놀프탈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페놀프탈레인. 페놀프탈레인. 자리가 없어. 페놀프탈레인.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무빨입니다. 무무빨. 염기에서만 색이 빨개요. 페놀프탈레인. 그리고 잘 나오는 지시약은 아닌데 메틸 오렌지라고 있어요. 메틸 오렌지가 빨노노 혹은 일부 책에는 빨주노로 나오기도 해요. 이거 책마다 조금씩 다른데 같은 노랑인데 색이 약간 다른 노랑이거든요. 그래서 빨노노 혹은 빨주노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는 어떤 지시약을 쓸 거냐면 페놀프탈레인을 쓸 거예요. 얘는 염기에서만 빨개지는 지시약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화점에 도달을 했나 안 했나 요거 확인하기 위해서 천천히 쓰세요. 됐나요? 요걸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한 2방울 정도 떨어뜨려 놓을 거예요. 근데 페놀프탈레인은 원래 무무빨이기 때문에 산성에서 색깔이 없어요. 그래서 원래 지금은 무색입니다. 아무 색깔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이거 꼭지 열어가지고 NaOH 이제 넣을 거잖아요. 넣다 보면 요쯤 되면 중화점에 도달했을 것 같은데 싶을 때 꼭지를 살짝 잠그면 이게 떨어지는 양을 조절할 수 있어요. 얘가 줄줄줄줄 나오다가 꼭지를 살짝만 열면요. 똑똑똑 요렇게 물방울처럼 떨어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똑똑똑똑 떨어지다가 한 방울 딱 떨어졌더니 갑자기 수용액이 빨강으로 쫙 변하더라. 그 순간 얼른 콕을 잠궈요. 한 방울 딱 떨어졌을 때 빨강으로 변하는 순간 얼른 잠그고 그때를 중화점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야 중화점까지 몇 미리 들어갔나 재요. 이건 잴 수 있어요. 저기 눈금이 있기 때문에 미리 NaOH 넣기 전에 양 재놓고 콕 잠그고 나서 얼마나 줄었는지 빼보면 얘 몇 미리 들어갔는지 알 수 있거든요. 자, 들어간 걸 보니까 예를 들어 10미리 들어갔다 칩시다. 아이고 10미리 딱 들어가니까 중화점에 도달했어? 그러면 얘는 20mm 있었고 얘는 10mm 들어간 상황이니까 여기서 NMV에 때려 넣으시면 돼요. 아하,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수랑 요 안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수가 딱 같아져서 중화점에 도달했구나. 그러면 내가 염기부터 넣어볼게요. 이거 일가염기 아니에요. NMV에 때려 넣으면 일가염기 곱하기 몰농도 0.1 곱하기 10ml 들어갔잖아요. 양쪽에 NMV 이꼴 NMV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밀리리터 넣을게요. 그 다음에 이번에 산, 일가산 아닙니까? 일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이게 미지수죠? 얘 몰농도 몰라서 지금 이 실험 한 거잖아요. 곱하기 몇 미리 썼어요? 20ml. 이게 같다. 중화점 딱 도달시켜갖고 얘 몇 미리 들어갔는지 재서 NMV에 때려 넣으시면 아하, 얘 몰농도 얼마짜리 염산이구나. 이걸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0.05 몰농도짜리 염산이구나.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이용해서 모르는 놈 농도를 알아내는 방법. 이 실험을 중화적정이라 그래요. 중화적정은 무조건 중화점에 딱 도달을 시킬 거기 때문에 공식은 무조건 NMV 이꼴 NMV. 중화적정이 중화반응보다 쉬워요. 왜? 중화적정은 써먹는 공식이 NMV밖에 없어요. 그리고 무조건 중화점에 도달을 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NMV 이꼴 NMV 이렇게 해서 때려 넣으시면 돼요. 근데 요때 이 사용하는 염기, 이제 얘는 미리 농도를 알고 있는 애를 갖고 와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 모르는 애 걸 구할 수 있으니까 요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이 용액을 표준 용액이라 그래요.
그래서 표준 용액을 이용해서 농도 모르는 애 거를 구하겠다. 이런 걸 중화적정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화적정할 때 사용하는 그 도구 이름, 덜어낼 때 쓰는 건 피펫, 아까 긴 스포이드처럼 생긴, 그리고 얘 콕꼭지 열었다 닫았다 해가지고 넣는 저 도구 이름은 뷰렛이라고 불렀어요. 아까 뷰렛, 이 도구 이름은 뷰렛이에요. 두 개 도구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고, 도구 이름 많이 물어봐요. 여기서는 덜어낼 때는 피펫, 넣을 때는 뷰렛, 두 개 조심하시고. 이게 중화적정입니다. 그래서 표준 용액은 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 중화점에 딱 도달시킬 거기 때문에 중화점에서 NMV 이꼴 NMV, 여기 보이시죠? NMV 이꼴 NMV, 이 식을 딱 이용하면 모르는 애 농도를 구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염산에 페놀프탈레인 좀 떨어뜨려 놓고 꼭지 열어가지고 얘를 넣었겠죠? 딱 빨간색이 돼서 없어지지 않는 순간 얼른 잠그고 몇 미리 들어갔는지를 쟀다. 뭐 이런 걸 길게 써놨어요. 그래서 NMV 공식에 때려 넣었더니 몰농도가 나왔다. 뭐 이렇게. 자, 187쪽에 보시면 식초 속 아세트산 함량 구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집에 있는 식초의 농도가 궁금하다. 식초가 산이니까 이 식초로 중화적정을 해서 식초 농도를 알아내겠다라는 실험인데, 이 식초 안에 들어있는 산이 아세트산 아니겠어요? CH3COOH. 얘가 문제에 진짜 잘 나와요. 식초 안에 들어있는 요 아세트산. 그래서 식초는 아세트산 수용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미 농도를 알고 있는 수산화나트륨 0.1몰 농도짜리를 썼대요. 0.1몰 농도짜리를 준비하고 그 다음 장치를 했어요. 자, 지금 비커에 우리 집에 있는 식초를 10ml 덜어왔다 이거예요. 그래놓고 이걸 진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식초 10ml를 그대로 실험에 사용한 게 아닙니다. 식초 10ml를 어떻게 했냐면 물을 넣어서 일단 100ml로 늘려놨어요. 이걸 뭘 한 거냐면 식초를 물킨 거예요. 물킨 거. 그냥 식초를 생으로 쓰기엔 너무 농도가 진해서 실험에 못 쓰고 식초에 물을 좀 타가지고 애를 물켜서 쓴 거예요. 그럼 봐라. 10ml에 물을 타서 100ml로 만들었으면 현재 부피를 10배로 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식초가 농도 얼마짜리인지는 모르지만은 물을 타서 부피를 10배로 늘렸으면 농도는 올라간 거야, 내려간 거야? 내려간 거죠. 농도를 낮춰서 지금 실험에 쓴 거예요. 그죠? 그대로 쓴 게 아니라. 그럼 농도를 얼마나 낮춘 거냐? 몰농도는 부피분의 몰수인데 내가 식초에 물 탄다고 해서 안에 녹아있는 아세트산 양이 변하지는 않거든요. 그죠? 얘는 바뀌진 않아요. 물을 타도. 뭐가 바뀌는 거냐? 부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10배가 됐으면 농도는 10분의 1로 희석이 된 거예요. 희석. 그냥 쓰긴 너무 농도가 진해서 10분의 1로 농도를 낮춰서 쓴 거지. 물을 타가지고. 그래서 얘는 부피가 10배가 됐다는 것은 농도는 10분의 1로 낮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농도와 부피는 반비례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아이고 농도를 10분의 1로 일단 낮춘 다음, 잘 보세요. 그래서 100ml로 만들어 놨잖아요. 물 타갖고. 이 100ml도 다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100ml 중에서 다시 10ml만 덜어갖고 중화적정 실험하는 데 썼단 말이에요. 근데 100ml 중에서 10ml만 덜어서 쓴다고 해서 덜어낼 때는 농도가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얘랑 농도는 같은 거예요. 여기는 농도 변화가 없는 거야. 그냥 덜어내서 쓰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 10ml에 물 타서 100ml로 만든 다음 다시 10ml를 덜어 썼다 라고 했을 때 이걸 그대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꼭 문제에서 확인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농도를 10분의 1로 물킨 다음 물킨 식초를 10ml 덜어서 쓴 거구나 라고 꼭 생각하시고, 어쨌든 실험에 실제로 쓴 건 얘예요. 실험에는 얘를 썼어요. 그 다음 뷰렛에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집어넣고 중화적정을 실시한 거죠. 이제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문제 다 써 있어요. 자, 얘는 왜 결과가 안 써 있니 근데? 결과를 써줘야지. 결과를. 아, 여기 뒤에 있군요. 188페이지. 그래서 결과를 봤더니 자, 중화점에 도달할 때까지 사용한 수산화나트륨 11.1ml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아유, 부피도 좀 그지 같다. 제대로 떨어지게 해주지. 자, 그러면 이제 NMV 공식이 무조건 때려 넣어요. NMV 이꼴 N'V'에 때려 넣을 건데 일단 염기부터 갖다 넣읍시다. 이쪽에 염기 걸 넣으면 우리 염기로 뭐 썼어요? 수산화나트륨 썼잖아요. 수산화나트륨 1가 염기죠? 1가 염기 곱하기 아까 몇 몰 농도짜리 썼었어요? 0.1몰 농도짜리 썼었죠. 0.1몰 농도짜리. 그러면 몰 농도 0.1에 부피 얼마 들어갔다고요? 11.1 이렇게 들어갔고 자, 이쪽에는 이제 산 거 들어가야 돼요. 산 거. 근데 이게 식초잖아요. 그럼 식초 안에 들어있는 산은 아세트산이에요. 아까 아세트산 화학식 기억나죠? 이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CH3COOH 여러분 이거 몇 가산이지? 간혹 수소가 4개라고 4가산이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얘는 1가산입니다. 여러분 1가산. 왜냐? 이 수산화 나트륨은 이 아세트산은 물에 넣어서 이온화되면 아세트산 이온과 수소 이온 하나, 맨 끝에 있는 수소 이온 하나 떨어져 나와요. 얘 1가산이에요. 1가산 아세트산. 그러면 얘는 가수가 1가 곱하기 몰롱도 몰라. 이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내비 두시고 곱하기 부피 몇 미리 썼어요? 부피 몇 미리 들어갔냐면 아까 물킨 식초 10ml 들어갔죠. 선생님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이걸 써야 돼요? 실험에 실제로 사용한 부피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NMV는. 알겠어요? 진짜로 실험에 몇 미리를 썼냐가 중요합니다. 진짜로 실험에 쓴 건 얘잖아요. 얘 그죠? 10ml 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10ml 들어가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이 식초는 몰 농도가 얼마다. 이게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계산해서 식초 몰 농도가 얼마 나오냐면 0.111이 나왔다는 거예요. 0.111 몰농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식초 몰농도예요? 아니잖아요. 내가 실험에 쓴 게 진짜 식초야? 나는 농도를 10분의 1로 물킨 식초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이 몰농도도 10분의 1로 물킨 식초의 몰농도가 지금 나온 거예요. 진짜 식초 몰농도가 나온 게 아니라. 알겠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이거는 10분의 1로 물킨 식초의 몰농도니까 원래 식초는 이거의 농도가 몇 배였을 거야? 원래는 이거의 10배였죠. 근데 물 타갖고 10분의 1로 물 켜서 내가 실험에 썼으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고 원래 식초는 이거의 10배 해서 1.11 몰농도. 이게 원래 식초 몰농도구나.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타서 물 켜가지고 중화적정 실험을 했다. 무조건 NMV 공식엔 원래 거든 물킨 거든 실험에 실제로 쓴 걸 넣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해서 나온 몰농도도 실험에 사용한 놈의 몰농도가 나오는 거고요. 내가 이걸 물 키지 않고 그냥 썼다 그러면 이게 끝이고 이걸 물 타서 물 켜서 쓴 거다 그러면 몇 배나 물 킨 거지? 그걸 고려해서 원래 식초 몰농도를 한 번 더 구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을 탔냐 안 탔냐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물을 탔으면 NMV에서 나온 몰농도에 몇 배로 물 켰지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 식초 농도까지 한 번 더 구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문제에 물 탔다 안 탔다는 다 써주니까 그거를 좀 고려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제의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190페이지의 3번 문제 한번 봐봐요. 농도를 모르는 염산의 농도를 알고 싶어가지고 지금 표준용의 수산화나트륨 0.1몰 농도짜리를 써갖고 중화 반응을 시켜놓은 거 아닙니까? 그냥 중화 적정 무조건 NMV예요. 공식이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얘 거 NMV 일단 때려 넣어볼게요. 1가 염기 곱하기 몰농도 0.1 곱하기 제 몇 미리 들어갔대요. 문제 읽어보면 다 써있어요. NaOH 20ml 들어갔대요. 그러면 20 쓰시고 이꼴 얘는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모르니까 알아내려고 중화적정 한 거 아니겠어요? 곱하기 부피 몇 미리? 100ml 그냥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염산은 몰롱도 얼마짜리냐면 100분의 2, 0.02 몰롱도짜리로구나.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게 나오잖아요. NMV에 때려 넣으면.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문제에 뭐 얘를 물에 타서 실험에 썼다 이런 얘기 없기 때문에 이게 그냥 염산 몰롱도로 끝이에요. 그럼 선지를 보시면 이런 거, 이제 니은 선지 같은 거. 중화적정에 사용한 NaOH 안에 NaOH는 0.002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렇게 중화 반응했을 때 물이 몇 몰 나오냐, 사실은 이렇게 더 많이 물어보는데, 여러분 이 NMV가 뭘 구하는 공식이라고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걸 계속 강조하는 것 같아요. 이 NMV는 무엇을 구할 때 쓰는 공식이에요? NMV 공식은 열심히 사용하면서 정작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인지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 자꾸 까먹으시면 안 돼요. NMV는 이온수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러분. 이온수. 그것도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 구할 때 쓰는 공식이라고요. 얘네들 개수 구할 때. 그래서 이쪽에 이게 지금 염기를 이용해서 NMV에 넣은 거잖아요. 그럼 염기를 NMV에 넣으면 이거는 누구 이온 구하는 식이에요? 수산화이온 개수 구하는 식이에요. 요 중화 반응에 참여한 수산화이온 몰수 구하는 식이라고요, 이게. 그리고 이거는 산에서 식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산 속에 무슨 이온? 수소이온 구하는 식이에요. 중화점에 딱 도달을 했으니 이 안에 수산화이온, 이 안에 수소이온 개수가 똑같겠지. 이렇게 해서 지금 등호가 가운데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NMV만 열심히 냅다 쓰면 뭐예요? 이게 뭘 구하는 공식인지 모르는데 얘는 이온수 구하는 공식임을 잊으시면 안 돼요. 아, 이 안에 들어있는 수산화이온이 이만큼이고 여기 들어있는 수소이온이 이만큼이었는데 딱 중화점에 도달했으니 같았겠구나. 여기서 이 M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자, 이렇게 중화 반응 시켰을 때 이 안에 들어있었던 수산화이온은 그럼 몇 몰이 중화 반응에 참여했냐? 그랬으면 이게 수산화이온 몰수 구하는 식이잖아. 이걸 그냥 계산해서 답을 구하시면 수산화이온의 실제 몰수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해요? 대신 주의할 점. 이게 얘하고 같다. 이렇게 계산할 땐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요것만 계산해서 얘 진짜 몰수가 몇 몰이냐? 이렇게 계산하고 싶을 땐 어떻게? 리터로 바꿔줘야 돼요. 원래 NMV는 이게 리터가 기본이에요, 기본. 근데 양쪽에 똑같이 이꼴 해갖고 VV 이거를 미리리터로 맞춰놓으면 여기가 지금 100인 거잖아요. 이걸 미리리터로 맞춰놓으면 같다고 해서 그냥 계산을 해도 되니까 양쪽에 같다고 쓸 때는 미리리터로 때려 넣는 거지. 실제로 얘를 계산해서 그래서 이 안에 수산화이온이 몇 몰 반응했는데 이걸 진짜 몰수로 구하고 싶을 때는 정말 리터로 바꿔야 돼요. 원래 기본 단위는 리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 NMV 공식할 때는 어떻게 해줬냐면 얘 리터로 바꾸기 위해 여기에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하고 얘도 리터로 바꾸기 위해 10의 마이너스 3제곱 곱해서 계산했어요. 근데 어차피 양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 소거되니까 양쪽에 같다고 놓을 때는 미리리터 써도 된다. 근데 한쪽 것만 계산해서 몰수 구할 때는 꼭 리터로 바꿔주는 거 잊지 마라. 내가 이 얘기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리터로 바꿔서 계산하면 0.002몰. 0.002몰의 수산화이온이 이 중화 반응에 참여를 한 거죠. 중화 적정에. 그럼 0.002몰의 수산화 나트륨이 중화 적정에 참여했으면 생성된 물의 몰수도 0.002몰이죠. 얘 하나당 물 한 분자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쨌든 중화적정에 사용한 NaOH의 몰수는 0.002몰이 맞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나온 거예요? NMV에 때려 넣어서 나온 거예요. 단지 V를 리터로만. 왜? 실제 몰수를 구할 거기 때문에. 양쪽에 같다. 이렇게 놓을 때는 미리리터 맞춰서 써도 되지만 한쪽만 넣고 계산할 때는 리터로 써야 된다. 됐나요?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니? 아, 8번. 191쪽에 8번인데 제가 요거 NMV 한번 때려 넣어 볼게요, 여러분. 중화 적정을 했어요. 자, NMV는 N', M', V' 이렇게 해놓고 한쪽은 산 거, 한쪽은 염기 거 때려 넣으면 되죠. 자, 우리 표준용액 먼저 해봅시다.
0.02 몰롱도짜리 NaOH 썼고 30ml 들어갔네요. 그러면 1가 염기 곱하기 몰롱도 0.02 곱하기 30ml까지 염기 거 집어넣었어요. 자, 산 거 넣겠습니다. 산은 누구냐? 식초예요. 식초하면 아세트산이죠. 아세트산 1가산이라 그랬어요. 아까 전에 CH3COH 1가산 곱하기 몰롱도 몰라 곱하기 자, 부피를 넣을 건데 20ml 잘 읽어보셔야 돼요. 부피가 여기 얼마 아까처럼 막 뭐에 물 타서 얼마로 만든 다음 얼마를 덜어내서 부피가 막 여러 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 어떤 부피를 여기다 넣어야 되냐? 잘 문제를 읽으셔서 그래서 이 중에 진짜로 실험에 쓴 게 누군지를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간단하게 딱 얘 20ml 넣었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20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몰롱도 M을 구하면 20분의 0.02 곱하기 30이에요. 0.2 곱하기 3 그러면 0.03인가요? 몰롱도가 0.03짜리예요. 자,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가 실험에 쓴 요 식초가 몰롱도가 0.03이란 얘긴데 이게 실제 식초의 몰롱도예요. 잘 보세요. 나 처음부터 진짜 식초를 실험에 쓰지 않았어요. 실제 식초를 10분의 1로 물켜서 실험에 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물킨 식초 농도예요. 맞습니까? 10분의 1로 물킨 놈. 그럼 원래 식초는 농도가 이거의 몇 배였을 거란 얘기야? 10배였을 거란 얘기예요. 10분의 1로 물켜서 쓴 게 0.03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거의 10배의 농도를 가진 식초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식초는 이거의 10배 해서 0.3몰 농도짜리 식초였다. 10분의 1로 물켰다고 문제에 대놓고 알려줬기 때문에 아하, 내가 실험에 쓴 건 물킨 놈이니까 이거의 10배를 다시 해야 원래 식초 농도가 되겠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0.3몰 농도짜리 식초예요. 여기까지만 구하면 편한 문제인데 뭐야? 퍼센트 농도를 구하려는 거야. 나는 지금 0.3몰 농도, 식초 몰 농도까지만 구했는데 이걸 퍼센트로 바꾸려는 거예요. 이게 짜증나요. NMV에 때려 넣어서 몰롱도 구하는 것까진 쉬워요. 뭐 10분의 1로 물 켰어? 다시 10배 곱하면 되죠. 근데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꾸래요. 자, 이걸 이제 잘 보세요.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여러분, 퍼센트 농도는 공식이 용액의 질량 분의 용질 질량. 여러분이 내가 퍼센트 농도 공식 좀 말해봐 그러면 다 용액분의 용질 이따위로 얘기하는데 여러분 뒤에 이게 질량인지 부피인지 몰수인지 안 붙이시면 안 돼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질량 분의 용질 질량 곱하기 100이란 말이죠. 쓰셨습니까? 자, 그래 놓고 얘는 몰롱도잖아요. 이걸 갖다 퍼센트 농도로 바꿔야 돼. 그러면 자, 지금부터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죠. 몰롱도를 그냥 몰롱도 부피분의 몰수잖아요. 제일 쉬워. 부피를 그냥 1리터로 잡아요. 0.3 몰롱도짜리 1리터가 있다면 이 안에는 몇 몰의 아세트산이 녹아 있겠어요? 0.3몰 녹아 있겠죠?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수다 해서 부피를 그냥 1리터로 잡으시란 말이에요. 1리터에 0.3몰 잡고 요거를 한번 변환하겠습니다. 리터를 밀리리터 단위로 한번 바꿔줘요. 1000ml에 0.3몰 여기까지 바꿔요. 됐습니까? 자, 그런 다음 이걸 퍼센트 농도로 지금부터 변환할 거예요. 어떻게 변환하냐? 분모는 1000ml, 이 부피잖아요. 1000ml면. 이걸 내가 질량으로 바꿔서 이 자리에다 넣을 거예요. 근데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려면 알아야 할 조건. 아니죠. 그거는 부피를 몰수로 그리고 화학식량은 부피를 몰수로가 아니라 질량을 몰수로 바꿀 때 필요한 조건이고요. 부피를 몰수로 바꾸고 싶어요. 부피를 질량으로. 부피를 질량으로. 여러분이 화학을 오래 하다 보면 기초를 까먹어요. 부피를 질량으로. 밀도를 알아야죠.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그죠? 이 수용액의 밀도를 알아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공식에 집어넣어서 쟤를 질량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부피는
문제에 주는 거예요. 아니 밀도, 자꾸 왜 이래. 밀도는 문제에 주는 거예요. 밀도 D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잘 들어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은 밀도 곱하기 부피거든요. 그래서 요 부피에 곱하기 밀도를 하면 질량으로 바뀌어요. 근데 밀도가 문제에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요? Dg/ml. 그래서 저 1000ml에 이 밀도를 곱하면 질량이 되거든요. 왜 리터를 밀리리터로 고쳤는지 보이시죠? 밀도의 단위가 밀리로 보통 맞춰져 있어서 그래요. 이걸 단위를 맞춰놔야 곱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밀도를 곱해서 부피를 질량으로 바꾸면 1000 곱하기 D니까 이게 1000Dg이 돼요. 1000Dg. 아하, 1000ml짜리인데 밀도가 D니까 질량으로는 1000Dg. 그래서 분모는 1000D가 들어가고요. 분자는 몰수인데 질량으로 바꿔야 돼요. 몰수인데 질량으로. 이때 필요한 게 화학식량이죠. 이때 몰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야 질량이 되거든요. 근데 화학식량 문제에 준단 말이에요. 아세트산 화학식량 얼마? 60이라고 알려줬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60. 아세트산 화학식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몰 곱하기 화학식량을 해서 질량. 그럼 0.3 곱하기 6이면 3, 6, 18. 여기는 18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D분의 18 곱하기 100인 거예요. 그러면 이게 0000 없어지고 몇 %짜리가 되냐면 10D분의 18이니까 5D분의 6%짜리 식초가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이해했습니까?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이게 조금 까다로워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꿀 때 일단 NMV에 때려 넣어서 몰 농도까지는 구할 수 있어요. 그래 놓고선 그 몰 농도의 분모를 무조건 1리터로 잡으면 분자가 몇 몰인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리터를 밀리리터로 바꾼 다음 분모엔 밀도 곱하고 분자엔 화학식량을 곱해서 이거분의 이거 곱하기 100을 계산하시면 퍼센트 농도로 바뀝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5D분의 6%짜리 식초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조금 까다롭죠? 요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고치는 게 원래 조금 까다로워요. 오케이. 원래 밀도가 주어지면 조금 어렵습니다. 괜찮죠? 그래도? 그리고 요 중단원 실전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면요. 뭐 다른 문제들은 크게 어려울 게 없으실 것 같은데 그 193쪽에 7번 요 문제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온의 몰 농도가 좀 생소한가 봐요. 혼합하기 전에 산과 염기가 있었어요. 얘네 몰 농도는 뭐 이랬고 부피는 똑같이 20ml가 있었는데 섞었더니 여러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상식적으로 혼합용액에서 이온의 몰 농도가 있는데 얘랑 얘가 동시에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섞었는데 둘 다 들어있을 수가 있어요? 쟤는 동시에 존재할 수가 없는 이온이에요. 둘 중에 한 놈 다 물이 되어 없어질 때까지 무조건 반응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같이 들어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 둘 중에 한 놈은 지금 빵개라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지금 몰 농도가 빵이에요. 빵. 근데 누가 빵일 거냐 이걸 찾으셔야 되는데 이 A가 누구냐면 산의 구경꾼이었단 말이죠. 근데 얘는 구경꾼이니까 섞기 전이나 섞은 후나 이온수의 변화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섞은 후에 얘가 도대체 이온이 몇 개나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몰 농도죠? 그러면 다시 몇 몰인지로 바꿔야 개수가 나오는 거예요. 몰 농도를 뭘로 어떻게 바꾸나요? 우리 몰 농도가 부피분의 몰수 아니겠습니까? 이게 몰 농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화반응 힌트에 몰 농도가 주어지면 거꾸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몰은 몰 농도 곱하기 부피.
항상 잊지 마세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 이 식을 몰롱도 공식만큼이나 많이 쓰게 돼 있어요. 몰롱도 곱하기 부피. 이거를 몰롱도는 부피분의 몰이다 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얘 몰롱도 15에 곱하기 부피를 해서 도로 몰수로 바꿔보면 주의할 점은 지금 이미 섞었기 때문에 부피가 얼마냐? 20 섞었으니까 부피가 40이에요. 원래는 리터로 바꿔야 되지만 저 그냥 밀리리터로 쓸게요. 밀리리터로 쓰고 나중에 몇 몰이냐 물어보면 그때 10에 마이너스 3제곱 곱하면 돼요. 자, 그러면 얘 40ml 집어넣고요. 26이죠. 6. 이 안에 6몰. 6몰도 복잡하면 A-6개 있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섞었는데 6개면요. 섞기 전에도 6개 있었단 얘기죠? 그럼 얘는요? 얘가 6개 있었으면 얘도 6개 있었겠지. 안 그렇습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되죠? 근데 NaOH는 섞기 전에 20ml에 0.2몰 농도. 이것도 그래요. 몰농도 곱하기 부피 해보세요. 몰수 나오다니까요? 이게 진짜 많이 써요. 그럼 몰농도 곱하기 부피에서 몰수를 해보면 나 지금 다 그냥 밀리리터로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4개. 즉 얘는요. 4개 들어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이온의 몰농도가 아니라 전체 몰농도기 때문에 덩어리로 4덩어리란 얘기고, 그럼 나트륨 이온도 넷, 수산화 이온도 4개 들어있었다. 이렇게 섞은 거예요, 지금. 그럼 둘 중에 누가 남았겠냐고요. 수소 이온이 남았겠죠. 따라서 얘가 2개 남았고 얘가 6개 들어왔고 얘는 4개 그대로, 얘는 다 물되어 빠졌으니까 빵개겠구나. 이렇게 개수를 잡아주셔야 돼요. 개수를 잡아놓고 얘를 다시 구하셔야 돼. 여러분, 아까 몰 농도를 몰로 바꿀 때는 부피를 곱했으니 몰을 몰농도로 바꾸려면 도로 부피로 나눠줘야죠. 총 부피가 얼마예요? 지금 합쳐서 40ml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40으로 도로 나눠줘야 다시 몰농도가 된다고요. 얘 20분의 1, 즉 0.05몰농도구나. 이렇게 도로 바꿔줘야 돼요. 아까 몰농도를 몰수로 바꿀 때 부피를 곱했으니 몰을 도로 몰농도로 바꾸려면 부피로 나눠줘야 돼요. 알겠습니까? 얘는 몰이 아니에요. 몰 농도지. 그러니까 몰수 구한 다음 부피로 나눠서 다시 몰농도를 구해야 B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 몰을 다시 몰농도로 바꿔야 하니 부피 20ml로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면 5분의 1, C는 0.2가 되는 것이고요. T는 당연히 빵이죠. 아예 없으니까.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몰농도를 몰로 바꿀 때는 부피를 곱하고 몰을 몰농도로 바꿀 때는 부피로 나눠야 되고. 오케이. 요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A, B, C 계산 요거 다 나왔고 7번도 아마 풀어보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뒤쪽은 중화적정인데 기본적으로 중화적정 문제는 다 뭐요? NMV. 근데 중화적정의 어려운 유형이 딱 12번 같은 거예요. 이딴 거. 밀도 주어지는 거. 요거 한번 같이 해보자고요. 자, 식초 Xml로 중화적정을 해갖고 농도를 알아내고 싶어요. 찾으셨습니까? 식초 Xml로 농도를 알아내고 싶은데 이 식초를 그대로 썼어요. 잘 읽어보세요. 물 넣어서 100ml로 물킨 다음 이것도 다 쓰지 않고 다시 25ml 덜어서 썼어요. 그럼 중요한 거. 그래서 진짜 실험에 쓴 건 얼만데요? 진짜 실험에 쓴 건 이거죠. 어쨌든 25ml 덜어서 최종적으로 실험에 쓴 거예요. 이게 NMV에 들어갈 거예요. 진짜 실험에 쓴 부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얘 25ml에다가 이걸로 중화적정을 시켰더니 NaOH 얼마 들어갔어요? Yml 들어갔어요. 그럼 제가 일단 NMV에 때려 넣겠습니다. 자, 몰농도 아니죠. 요 표준용액 염기부터 1가 염기 곱하기 0.1몰 농도 곱하기 아까 Yml로 들어갔다 그랬죠? NMV 일단 때려 넣고요. 이꼴 산은 얼마짜리예요? 25ml 썼어요. 아세트산이니까 1가산 곱하기 몰농도 몰라 곱하기 25ml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쨌든 실험에 실제로 쓴 건 25ml니까 얘를 NMV에 넣어야 돼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원래는 이걸 계산해서 몰농도가 나와야 하지만 미지수가 2개예요. 문제에 다른 힌트 없나요?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네요. 이 식초는요, A%짜리 식초였어요. 자, 이 식초는 물키기 전 식초를 말합니다. 물키기 전 원래 식초. 얘죠, 얘. 얘가
퍼센트 농도가 A%짜리였다는 거예요. 요 NMV를 계산해 가지고 몰농도 구해서 얘의 농도를 계산해 갖고 구한 퍼센트 농도를 미리 알려준 거예요. A%짜리였구나.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얘 A%짜리라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A를 구하는 거예요. 퍼센트를 구하는 거예요. 자, 얘하고 얘를 지금부터 이용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를 몰농도, 나는 최종적으로 내가 원하는 건 농도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몰농도에 대해서 풀어볼게요. 그러면 M은 25분의 0.1Y니까 250분의 Y 몰농도입니다. 이게 누구의 몰농도죠? 물킨 식초. 그죠? 실험에 진짜로 쓴 거. 물킨 식초의 몰농도가 250분의 Y인 거거든요. 맞아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나는 진짜 식초의 몰농도를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얘 얼마로 물 켰는지 보세요. 원래는 Xml이었는데 물 타서 100ml가 되었으니 지금 부피가 몇 배가 된 거죠? 부피가 X분의 100배가 된 거예요. 물 타갖고 부피를 이만큼. 그럼 부피가 X분의 100배가 됐다는 건 농도는 몇 배로 만들어서 실험했다. 여러분 아까 부피와 농도는 반비례 아니었어요? 농도는요 100분의 X배로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요 물킨 식초로 중화 적정을 했더니 농도가 이만큼이 나왔는데 이건 진짜 식초의 농도가 아니니까 여기에 몇 배를 해야 원래 식초 농도로 바뀌어요. 봐요. 얘는 100분의 X배로 물 켜서 실험했으니 원래 식초의 농도는 여기에 다시 X분의 100배를 해야 원래 식초의 농도가 나오는 거지. 이건 100분의 X로 물 킨 농도니까 이거에 X분의 100배를 해야 원래 식초의 농도가 나오는 거야.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X분의 100을 곱해요. 이게 원래 식초 농도예요. 원래 식초의 농도를 제가 M0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X분의 100을 곱하면 250X분의 100Y가 돼요. 이걸 좀 정리할게요. 없애고 그러면 5분의 2 5X분의 2Y. 자, 이게 원래 식초 몰농도였어요. 원래 찐 식초. 맞습니까? 이걸 퍼센트 농도로 바꿨더니 A%가 됐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우리 아까 몰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는 거 하지 않았어요? 원래 식초의 농도가 5X분의 2Y 몰농도가, 이게 부피분의 몰수로 하면요, 부피 아까 그냥 1리터로 잡으시라 그랬죠? 그게 제일 쉽다. 만약에 이 식초 1리터 있다면 이 안에 5X분의 2Y 몰의 아세트산이 녹아있을 거란 얘기고요. 부피를 다시 1000ml로 좀 수정합니다. 분의 5X분의 2Y 몰. 이게 원래 식초의 몰 농도를 지금 공식에 집어넣은 거예요. 자, 이걸 퍼센트 농도로 변하네요. 퍼센트 농도로. 좀 지울게요. 이걸 이걸 퍼센트 농도로 변환하면요, A%는 퍼센트 농도는 이미 알려준 상황이에요. 제가 아까 몰 농도를 퍼센트 농도로 변환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모에는 밀도를 곱하시고요. 분자에는 화학 식량을 곱하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해라. 기억나죠? 그러면 여기에 밀도 문제에 준다니까요. 아까 밀도 얼마로 줬어요? Dg per 밀리리터. 여기 D를 곱하면 돼요. Dg per 밀리리터. 그럼 1000D 그램이 되고요. 분자에는 화학식량 곱하라 그랬습니다. 아세트산 화학식량도 줬겠죠? 줬죠. 60 아세트산 몰질량. 여기에 곱하기 60을 하시면 돼요. 분자에는. 그러면 5x 곱하기 60이니까 이런 거 계산은 진짜 싫어. 5 1은 5, 5 20 x분의 24y 곱하기 100. 이걸 계산하면 a가 나오는군요. 없어지고 10d분의 x분의 24니까 10dx분의 24. 2.4dx로군요. 요게 a인 거예요. 5dx분의 12가 되겠군요. 이해됐습니까?
어렵죠. 어려운 게 맞아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NMV에 때려 넣어서 일단 몰롱도를 구했어요. NMV에 집어넣어서 몰롱도를 구하신 후 그 몰롱도 어이쿠 물 타서 물 켰으니까 내가 구한 몰롱도는 물키 신초의 몰롱도니까 몇 배로 물 켰는지를 이용해서 다시 원래 식초 몰롱도 구하고 이 몰롱도를 퍼센트 농도로 바꾸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간단한데 미지수가 많아서 계산 자체가 조금 복잡할 뿐이에요. 그래서 답이 뭐 나올 것이고 여튼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 정도만 알아둡시다. 제가 여러분이 이걸 풀기를 원하진 않아요. 이건 내신 하는 애들도 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 외의 문제들은 그래도 푸실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